안녕하세요. 서울시 영테크 교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결입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재테크에 관심 많잖아요. 청년들의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위해서 서울시 영테크가 온라인 콘텐츠로 찾아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가야죠. 네, 서울시 영테크에서 청년들이 듣고 싶은 재테크 주제를 투표를 했대요. 네, 1위가 뭐 했는지 아세요? 가상자산이었습니다. 네, 가상자산은 아무래도 아직은 관심은 많지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좀 어렵고 생소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시간 쉽게 풀어주실 전문가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현용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용입니다. 네, 이영웅 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좀 비트코인, 가상자산 다뤄볼까 하는데요. 지금 좀 Z세대가 일찍부터 좀 코인, 투자, 주식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히 비트코인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좀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수석님? 저는 일단 MZ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MZ세대 좀 떼놨으면 좋겠어요. M이랑 Z랑? Z랑 너무 달라요. 네. Z세대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장 가보면 실제로 투자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요. 정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된 게 전 좋다고 보거든요. 투기다 뭐다 너무 이렇다 욕심이 많다 너무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눈 떠보니까 자본주의였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에 게임하는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잘 알아야 된다. 그 중에서 투자 설계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자산이 뭐가 됐든 오늘 주제는 이제 가상자산이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다. 근데 너무 이제 묻지마 투자 막 기도 메타 제발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지금 좀 비트코인 열풍 뭐 때문에 좀 이렇게 열풍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장 최근 몇 년간을 기준으로 보면은 청년 세대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좌절 같은 것들이 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빨리 집을 살수록 지금 소위 진입 비용이라고 하죠. 그럴수록 유리한데 지금 당장 목돈이 없거든요.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고 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이 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신 아까 이제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하려는 게 뭔지는 좀 알고 또 위험한 게 어떤 부분인지는 알고 갔으면 하는 마음은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투자를 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도 관련된 짤이나 밈 이런 것들이 용어들, 신조어들도 이제 코인과 관련해서 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수석님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거의 이제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 이제 가즈하는 이제 거의 일상 용어처럼 가자. 쓰죠. 네. 주식에서도 많이 쓰죠. 주식에서도 떡상, 떡락. 떡상, 떡락도 있고 구조대 요청하고요. 네. 구조대, 비트 2200의 물림, 222층 이런 얘기. 저도 요청해 본 적 있습니다. 네, 그런 관련 짤들도 진짜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온라인에. 네네. 이렇게 짤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짤들, 너무 웃긴 짤들이 있는데 이게 다 실제 돈을 잃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이제 짤들 내용이기도 하죠. 또 그 신개념 이제 차트. 신개념 차트요? 네. 보통 주식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술적 분석은 말 그대로 이제 그래프를 보고 그걸 분석해서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알고 싶다는 욕망이죠. 그렇죠. 근데 또 Z세대들이 차트를 보는 법이 좀 특이하다 이런 짤들도 좀 봤었는데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좀 보여주시죠.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네. 이제 코끼리 차트입니다. 코끼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엄마 코끼리가 보이고 옆에 또 아기 코끼리 같은데. 그죠. 아기 코끼리가 와서 이렇게 올랐고 네. 또 그 다음에 엄마 코끼리니까 더 크게 올랐죠.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아빠 코끼리가 올까요? 그죠. 아빠 코끼리가 온다는 내용이죠. 이게 좀 그럴듯한 건가요, 이게? 아니죠.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죠. 또 고양이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고양이 재밌네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서히 움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오른다예요. 허리가 좀 긴 고양이 만나면 고양이가 근데 이게 문제 가장 중요한 건 네. 고양이가 왼쪽을 보고 있으면 네. 그러면 이건 오르는 차트예요. 근데 반대쪽으로 고양이가 오른쪽을 보면 그럼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차트예요.
이게 거의 좀 폭락 차트죠. 실제로 그렇게 변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말도 안 되죠. 그 제일 유명한 차트는 네. 얼마 전에 그 슈카월드에서 나왔던 네. 기영이 차트. 보시는 것처럼 기영이 머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아, 기영이. 네. 단계적으로 오른다. 거의 저거 보면은 뭐 이게 이제 그 진짜 웃자는 거죠, 진짜. 사실은 근데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마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네요, 진짜. 네, 이렇게 좀 주린이 코린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가상 자산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용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가상 자산, 좀 그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좀 혼용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좀 올바른 용어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하나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상 자산에 대해서 이제 알려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기술적 어려운 얘기들이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분산 장부에 기반을 해서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인데 어렵죠. 네. 자, 위변조 방지하는 기술인데요. 이제 분산 장부라는 게 뭐냐면 장부는 돈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돈 거래를 기록해 놓은 그 장부를 어떤 이제 한 마을에서 공동의 장부를 쓰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와서 그 내역을 위조하고 변조하지 못하도록 이제 뭐 금고에 넣는다든지 경비가 지킨다든지 뭐 이런 안전장치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그게 기존의 은행이 하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제 뭐 해킹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또 심지어는 그 장부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모두가 똑같은 장부 하나씩 가지고 있자. 그리고 이 장부의 내용이 바뀔 때는 다 모여서 합의를 하자.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분산해서 장부를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개념이 바로 이제 분산 장부고요. 이런 개념으로 위변조를 막는 기술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의하면은 이제 원래는 우리가 자산을 한 명이서 이렇게 꽁꽁 지키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해킹의 위험도 있고 이게 또 하나 도난 당하거나 지키는 사람이 좀 못 믿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 장부를 동일하게 나눠 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변조나 위조가 됐을 때 이제 다 같이 보겠다는 거죠. 그쵸. 이제 다 같이 봤을 때 뭐 한두 개가 바뀌어 있으면 나머지의 신뢰도를 가지고 이제 이거의 위변조의 유무를 파악하겠다. 뭐 이런 너무 쉽게 개념이라고. 말씀해 주신데 맞습니다. 결국 거래 기록에 대한 신뢰를 이제 나눠서 같이 감시하겠다는 개념이죠. 아, 그럼 이 블록체인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 가상 자산이 함께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뭐 1.0, 2.0으로 나눠지는데요. 1.0 부분만 먼저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소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가상자산의 1.0입니다. 1세대인데 금방 말씀드린 이런 블록체인이 돌아가려면 이제 이런 장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려면 사실은 누군가가 이게 이제 은행 같은 역할을 해주는 어떤 중앙의 어떤 관리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계속 계산이라는 걸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좀 어렵죠. 근데 그 계산이라는 걸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띄워주는 사람들한테 이 코인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들을 우리는 채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 비트코인은 그 첫 번째로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했던 거기서의 가상 자산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자산이기도 하죠. 네, 그럼 뭐 아까 1.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0도 있는 건가요? 네, 2.0은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대장이 비트코인이고 부두목이 그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1세대에서는 숫자만 기록됐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가 비트코인 3개를 보냈다. 그럼 여기 지금 스택까지 한 10분이 있는데 이분들 모든 장부에 현용 팀장이 이수석에게 비트코인 10개를 보냈다 해서 10개가 딱 기록이 돼요. 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왜 거기다가 숫자만 기록해?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계약서 같은 걸 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전세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이런 걸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거기다 프로그램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네트워크 내에서 그게 블록체인이 옛날에는 숫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블록체인 1.0인 비트코인이 뭐 기존에는 수량만 기록을 할 수 있었다면 2.0인 이더리움은 더 다양한 정보를 담아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프로그래밍을 설명드린 이유가 지금 아주 각광받는 기술인 NFT라든가 네. 그 외에 뭐 디파이라든가 이 모든 게 이
지금 말씀드린 걸 이해하셔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암호화폐는 좀 언제 시작됐고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에 이제 그 나가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인데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고요. 딱 이때가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예요. 근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이 회사들이 그 금융으로 위험한 짓을 해서 성과금은 다 가져갔어요. 근데 이 대형 은행들이 다 망하면 안 되니까 미국에서 세금으로 이 회사들을 구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시민들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시위를 해서 월스트리트에서 텐트 치고 잠을 잤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리가 왜 중앙은행을 믿어야 되냐? 신뢰도가 떨어진 거군요. 네, 중앙은행보다 차라리 우리 다 같이 여기 10명의 장부를 갖고 공통으로 갖고 있으면 그게 더 투명한데. 일종의 P2P 개념이죠. 네. 아니 뭐 정부라든지 은행을 믿지 않고 우리끼리 직접 거래하자. 이런 개념에서 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체제는 정부라는 중앙화된 체제고요. 비트코인은 거기에 반대되는 탈중앙화죠. 장부를 다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무정부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그 덕후들 묶여가지고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더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군요. 네. 그럼 우리 청년들이 아무래도 가상자산, 뭐 블록체인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무작정 투자에 나설 순 없잖아요. 그럼 1화에서는 그래도 좀 짧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이 비트코인 열풍 이 시장에서 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좀 전문가분 두 분이 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15년 정도 이제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많이 해드리는 얘기는 그 자본주의는 누가 먼저 깨닫는가에 대한 싸움이다. 이 말을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결국 새로 나온 기술 기반으로 지금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가고 있는 이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도 누가 먼저 그 본질을 빨리 깨닫느냐, 혹은 그 리스크를 먼저 깨닫느냐에 대한 싸움일 것 같고요. 거기에서 분명히 많은 기회 요인도 있고 위험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먼저 그런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영수선님께서는요? 저는 뭐 이게 화폐냐 자산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엔 관심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투기가 아닌 방법으로 본인의 그 투자 경험이 계속 늘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저는 이것이 가지는 기술력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시장의 변동성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좀 잘 알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리스크가 커서 내가 너무 더 잃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다면 본인과 맞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투자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때 시즌 1 때는 투자를 1년 넘게 했었는데 시즌 2에는 아예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향과 뭐 투자 방법,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올바르게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이제 지금까지 두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시 영테크 오늘 첫 시간에는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수석님 얼마 잃었어요? 1억? 그런 게 왜 궁금해요? 이요? 그냥 1년 페인, 1페인으로 살 정도. 1년 페인? 1년 페인.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한참 불렸을 때가 이게 내 원금이 돼요. 내 생각이. 내가 투자한 원금이 아니라 내가 엄청 불렸을 때 이게 원금이니까 떨어지는 폭이 큰 거지. 다시 나네. 네. 다시 나네요. 전 안 해요. 전 안 해요. 대체 투자할 거예요.